약간 그 제목이 요즘 노래 제목 같아. 뭐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린가? 뭐 그런 거 같아. 딴소리고요. 그냥 할게요 수업. 제목이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대요. 그러면 뭐 사라지는 것에 관하여 그리고 이 사라지는 것이 여백을 남기는 뭐 그런 거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괜찮죠? 가봅시다.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여백을 걸어두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내가 여백같이 뭔가 텅 비어있는 느낌을 싹 받은 거지.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두셨다.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가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앉아있으면 서울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들이 방생의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맷새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키며 망막궁산 오솔길로 사라집니다.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고 무덤 속에 잠들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화자께서 지금 어머니가 잠들어 계시는 무덤에 왔죠, 그죠? 그 무덤에 그러니까 실제로 갔는지 아니면 뭐 어머니를 떠올린 건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무덤에 계신 어머니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화자께서는. 근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뭐 단순히 슬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백을 걸어두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됩니까? 그럼 제목이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도 여백을 남겼다 정도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백을 화자가 마주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서울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가봅시다. 화자께서는요. 무덤가에 와서 여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백을 인식하고 있어요. 여백은 보이지 않는데요. 인식이라는 게 눈으로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백이라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백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서울에서 받은 온갖 잔소리들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는데요. 여백이라는 건 뭐예요?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백이라는 것은 뭐 공간적으로 비어있고 시각적으로 비어있는 것도 있겠지만 조용해서 아무것도 안 들리는 상태로 포함을 하지 않을까요? 그럼 가만히 이 어머니 무덤가에 와서 여백을 참 보고 있으면 내 마음속 나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잔소리들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지. 그럼 화자께서는 기본적으로 여백이라는 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백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머니가 죽어서 슬프다가 아니고 어머니가 여백을 남기고 가셨는데 이 여백이라는 것이 나에게 좀 위안이 좀 되는 것 같아. 왜? 서울에서 받아온 모든 잔소리들이 사라지는 것 같다며. 그럼 잔소리라는 것은 쓸데없는 소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소리가 마음속에서 싹 사라지는 것이니까 우린 이런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지금 잦아든 거잖아요. 내적인 고요를 가져온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경험 없으신가? 조용한데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제가 이제 한때 많이 하던 행동이 뭐냐면 경복궁을 혼자 가는 거예요. 경복궁을. 저는 이제 올해 만 나이가 이제 24시기 때문에 생일이 되기 전까지 빠르게 경복궁을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왜냐면 그 이후로부터 저는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경복궁에 그냥 가면 안 되고 저는 가는 시간대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저는 오후 때 가요. 오후 때. 아침에 별로 안 가고 아침에 좀 정신없고요. 한 오후, 평일 월요일도 안 돼. 한 화요일에서 수요일 같이 애매한 시간대, 애매한 날짜에 오후 4시부터 4시 즈음 한 되게 애매한 시간대에 가요. 그러면 그 뭐지? 약간 노을이 질랑말랑하면 좀 어두워진 시간대가 오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 즈음을 가장 좋아해요. 되게 조용하고 심지어 경복궁 안에 들어가면 이 현대식 건물들이 잘 안 보이잖아, 그지? 전부 다 한옥들만 보인단 말입니다. 저 건물들이 다 낮아요. 그 고층 빌딩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알게 모르게 나도 이 현대 문물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들이 그 경복궁 안에 들어가면 싹 사라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때 가면 또 어떠냐면 조용해요. 일단 개조용해. 그리고 이제 경복궁에 갔다가 나와요. 그러면 이 경추문이라고 있어요. 동쪽에
경추문 방향으로 쭉 돌아 나오면 카페 거리가 있거든. 이 카페 거리에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든지 뭐라든지 하면 이 시끄러운 서울의 잔소리들로부터 해방된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이 여백에서 위안을 얻는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난 좀 알 것 같아. 해봐 한번. 지금 말고 나중에 수능 끝나고 너무 추운 날은 또 안 되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한 4월쯤, 3월은 정신 없어요. 3월은 정신 없고 한 4월 초쯤 중간고사 들어가기 좀 전에 직전에 이런데 좀 가셔서 이 여백을 좀 즐기는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예, 알게 모르게 나도 현대 사회에서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또 제 경험하니까 좀 저도 약간 업텐션 돼가지고 좀 말을 저는데 열심히 해볼게. 적성밭은 소나무밭. 방생의 시냇물을 따라. 시냇물은 그냥 시냇물이에요. 근데 왜 방생의 시냇물이야? 잔소리들이 내 몸으로부터 방생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지. 들 가운데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서 사라져버리고 바다로 들어가지 않은 나의 잔소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은 또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메스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막막궁사한 오솔길로 사라집니다. 바람이 휴 불고 나면 바람이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조용해지는 그 시간대가 오잖아요. 그죠? 그 여백이 바람 소리에와 대비가 되어서 더 크게 느껴지는 거지. 여백 자체가. 됩니까? 맷새는 산새입니다. 산새. 돼요? 화자 뭐 하고 있다고? 이 여백을 느끼고 있어요. 그 여백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는 거지. 어떻게? 서울에서 받은 잔소리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화자께서는. 오! 감탄사.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있는 둥근 여백이며 뒤안길이여.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리야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화자는 여백이라는 것을 쓸쓸하다라고 인식하지만 이 쓸쓸한 게 아무도 없어 슬퍼 이게 아니고 여백이라는 것은 약간 쓸쓸함을 주기도 해. 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여백이 오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어떤 대상이 사라지고 그 대상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쓸쓸함을 얻지만 그 쓸쓸함은 여백을 가져온다는 거지. 근데 여백은 어때요? 잔소리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존재잖아요. 여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쓸쓸함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 쓸쓸함을 가져온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또 줄 수 있는, 나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또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탄생과 같다라고 화자께서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잘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지는 것들이 여백을 남기고 이 여백이라는 것은 나를 좀 뭐라 그럴까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고 나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이고 그리고 이 여백이라는 것은 또 어때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럼 여백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이 사라지는 것들이 단순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화자가 가지고 있는 그 대상들에 대한 추억으로 인해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지.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 다 쓰러진 뒤 너의 살인문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 착 사라져버리는 그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을 남기고 싶다. 그 아래 네가 앉아있는.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 여백이라는 것은 나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고 나에게 위안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소멸이고 슬픈 것이 아니고 그 사라지는 것이 주는 이 여백이라는 이 순간이 이 여백이라는 이 상황이 여백이라는 대상이 나에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된다 이 소리죠. 그럼 나도 여백이 되고 싶다는 건 뭐야? 나도 너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다 이런 의미겠지. 나도 너로부터 사라질 때 그냥 사라진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백이 되어서 너의 삶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화자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야? 나중에 사라질 때는 너에게 여백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지. 그럼 요시는 어때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겠죠. 뭐 삶에서 그것을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 죽어서 사라져서 나도 사라질 때는 너에게 여백 같은 존재가 되고 사라지고 싶다 라는 것이 요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